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늙지 않는 뇌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포텐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1960년 오사카 출생, 도쿄대 의학부 졸업,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 심리학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일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가 발달한 것이 인간 뇌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전두엽의 크기는 대뇌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두엽의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운동할 때, 말을 할 때, 울고 웃을 때 작용하는 것이 모두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두엽은 이른바 인간의 지성 그 자체를 관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노인은 화를 잘 낸다고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IQ는 그대로지만 EQ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전두엽의 역할 중 하나로 감정 조절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면 분노나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행동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EQ의 요소로 치면 자기 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와 판단, 언어를 다루는 능력을 잃으면 자기 인식이나 공감 능력, 소셜 스킬도 잃게 됩니다. 사회성도 EQ의 요소인 공감 능력과 소셜 스킬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EQ의 5대 요소에 비추어 보면 전두엽 셀프 체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억제가 잘 안 되는 사람, 자기 인식을 못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왠지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나요? 20년 전에 분노한 청소년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후로 10대 청소년들이 살인을 비롯한 흉악 범죄를 연이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고 소년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두엽이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뇌가 완성되는 시기는 25세 전후라고 합니다. 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성장하는데 전두엽이 가장 나중에 성숙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인식이나 자기 억제에 미숙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노하는 노인, 폭주하는 노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협해진 노화의 일종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균형의 교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전두엽의 퇴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원래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줄어듭니다. 전두엽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는 줄어들고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20대부터
하루 10,000개의 신경세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의 위축은 노년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뇌의 열상이나 뇌의 혈관 질환, 치매 등으로도 발생하지만 알코올 과다 섭취와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뇌는 위축됩니다. 이른 경우 40대 초반부터 뇌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애초에 전두엽의 기능 자체는 20대를 정점으로 저하됩니다. 전두엽의 역할 중 생각하기, 기억하기, 아이디어 내기, 감정 조절하기, 판단하기, 적용하기 등의 지적 능력을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 중 순발력이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이나 기억력은 18세 전후에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의 노화는 전두엽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전두엽의 노화는 감정의 노화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어른이나 노인들 중에도 일정 수 이상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두엽이 퇴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화도 간과할 것이고 변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 전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두엽의 기능 중 하나로 감정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감정의 전환도 어렵습니다. 분노가 잘 가라앉지 않거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언제까지고 실패의 기억을 끌고 가는 것도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전두엽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걱정해서 가까이 살자고 권한다면 이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생활 환경도 바뀌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 특히 전두엽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일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길 원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축두엽에서 끌어내어 눈앞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루틴에 능숙할 것이고 생각을 하는데도 지름길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은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지적 성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흑백이 아닌 회색지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인지적 복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인지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흑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인지적 복합성이 낮은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흑과 백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색지대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흑 아니면 백,
전부 아니면 전무, 좋거나 아니면 싫거나, 적 아니면 아군.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는 이른바 인지 왜곡의 일종으로 심할 경우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성실한 사람이나 완벽주의자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 분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하는, 80점이라도 0점으로 간주해버리는 시험에서는 100점을 받는 것 외에는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작은 실수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결론을 흑과 백으로 쉽게 단정짓지 말고 회색지대를 만들어 인지적 복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두엽을 편히 쉬게 하지 않고 가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실험한다는 것. 실험한다는 것은 성공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실패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 재료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니까요. 그런데 재료에 열을 가하는 시간을 바꾸면, 또는 온도를 바꾸면, 모양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재구성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실험을 끝내야 할까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 목적에 도달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뇌를 무한정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실험입니다. 제가 라멘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4-5번 라멘집을 간다고 하면 너무 자주 간다고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라멘집에 가는 게 즐겁습니다. 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새로운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가본 적이 없는 가게에 가서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이번 실험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별점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발견을 원합니다. 계속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사는 것이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는 것이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실패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되면 또 다른 실험을 하면 되니까요. 어떤 가게는 간장 라면은 별로지만 소금 라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토핑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는 메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두엽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 말씀드리지만 인간 뇌의 지루함은 적입니다. 자극이 없는 상태에 놓인 뇌는 퇴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뇌 속의 네트워크는 사라집니다. 자극의 반대말은 바로 지루함이 아닐까요? 처음 가보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도 좋고, 예전에는 줄을 서지 않았던 가게에 줄을 서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읽지 않았던 프루스트에 도전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거나 뭐든지 괜찮습니다. 가급적 첫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전두엽에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부학자 요로 다케시 선생님을 인생의 선배로 삼고 있습니다.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85세라는 나이에도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정보를 발신하고 곤충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라면 해외에도 발걸음을 옮기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는 나이답지 않게 장수 풍뎅이 연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하루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가득 차서 여가 시간 따위는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딘가로 가서 무엇을 조사하고 몇 시에 어디로 가면 어떤 곤충이 있는지 등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즐겁고 설레이는 일이겠죠. 전두엽을 사용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해서 아마도 전두엽을 사용해야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요로 선생님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지루한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즐거운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니까요. 전두엽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물론 자극이 뇌를 활성화하고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뇌의 혈류가 증가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의욕이 높아져서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자극을 찾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혈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이 외에도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손을 사용하는 지적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뇌의 여러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전두엽 중에서도 운동 영역이 작동해야 말을 할 수 있고 듣기 위해서는 죽두엽의 청각 영역이, 상대방의 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두엽의 지각 영역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 언어 영역이, 그리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판단하는 전두연합 영역이 작동해야 합니다. 뇌가 작동하려면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운동이 적절한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핀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주 2회 이상 1회당 각 20에서 30분씩 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이 약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연구에서는 말기 노인들에게 하루 90분, 주 2회의 운동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진행했더니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개선이 되고 뇌 유축도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운동 가이드라인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증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브레인을 쓴 안데르스 한센은 주 3회, 최소 30분의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기준도 개인차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두엽 유지의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면을 계속 먹기 위해서라도 저 정도의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학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입장에서 볼 때 고령기는 그동안 편안하게 산 대가를 치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을 편안하게만 하는 한 뇌의 노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개인의 발전은 물론 즐거움도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너무 편안하게만 산 대가인 것이죠. 사는 것 자체가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즐거움거리는 스스로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이 줄어들면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의욕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지 않으면 점점 더 걷지 못하게 되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똑똑했던 사람도 볼품이 없어집니다.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데 기세만 높아져 미움받는 캐릭터로 변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에 비해 나이를 먹어도 젊고 똑똑하고 유쾌하고 활동적인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젊었을 때부터 전두엽을 사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40대에서 50대부터라도 60에서 70대부터라도 쓸 수 있는 뇌의 영역은 모두 사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는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이 무력감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저출산이다, 고령하다 말이 많지만 저는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을 단련하는 5가지 원칙. 1. 이분법적 사고를 버린다.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며 답을 하나로 단정 짓지 마세요. 세상과 정답은 변하는 것이고 한번 똑똑해졌다고 해서 계속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에 회색지대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2. 실험하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났으니 답을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첫 경험을 찾아서 실험해보세요. 대상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쉽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운동하는 것. 역시 신체 활동 없이 뇌 혈류만 활발하게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곤충 채집이든 빵집 순례든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전두엽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외로움은 뇌의 노화를 촉진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감정은 전두엽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셜 스킬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타인만큼 예측 불가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전두엽이 가장 잘 작동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지심리학에 스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나 이미지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 패턴을 자동사고라고 하는데, 이 자동사고의 근원이 되는 사고방식, 버릇 같은 것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동사고와 스키마 모두 이전의 경험이나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힌 것으로 다리가 4개가 있고 멍멍이라고 울부짖는 생물은 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스키마라면, 멍멍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개는 나를 물어뜯을 것이다, 이렇게 저절로 생각하는 것이 자동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스키마에 갇힌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영업은 발로 뛰는 거야. 혈액형이 A인 사람은 성실해. 서울대 출신은 재미가 없어. 이와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마가 너무 강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의자만 있는 방에 갇혀서 트레이에 담긴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자를 테이블 대신 사용하면 되겠지만, 의자는 앉는 것이라는 스키마가 너무 강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자는 의자, 테이블은 테이블이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고정화된 정답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노인 대학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저는 이 사회에 이러한 스키마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나쁘다. 코로나는 무섭다. 고령자 운전은 위험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서 막막하다 등등. 물론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하겠죠.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요? 단정 짓는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풍토가 제게는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치매라는 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준비와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현역으로 살자. 우선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현역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꼰대라고 부르든 말든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은 일하는 것이 좋으며, 여생이니 노인이 하는 말로 자신의 삶을 규정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고령자가 30% 이상인 사회입니다. 고령자 쪽이 고령자의 마음을 더 잘 알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히트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전두엽을 쓰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든 지역사회 공헌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속된 조직에 안팎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소통을 주고받고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은 뇌에 매우 소중합니다. 피할 수 없는 노안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노화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35년간
노인 의료에 종사해온 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가 되고 그럴 때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고령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면허를 반납했더니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는데 수쿠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면허를 반납하면 6년 후에 간병피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2.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지방에 가면 자동차는 이동 수단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 뇌에는 자극인데 이것이 사라지고 외출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면 운동량도 줄어듭니다. 동네 마트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쇼핑을 하려면 주차장에서 내려 걸어야 하고 가게를 둘러보는 것은 뇌에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면허를 반납하면 노인에게서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설레고 두근거릴 때입니다. 책이든 영화든 그림이든 악기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것도 뇌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즐기고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풋을 하면 반드시 아웃풋을 해야 합니다. 책을 읽었다면 서평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SNS에 올리면 다른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아노를 연습했다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채소 재배에 푹 빠졌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미있다, 대단하다,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자기 만족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레 아웃풋 훈련이 됩니다. 사람의 나쁜 버릇 중 하나로 감점법 발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70대, 80대는 어쨌든 완벽해야 한다, 단점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역 시절에도 실수가 없는 것이 평가의 최소 기준이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현대에는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장이든 그림이든 악기 연주든 완벽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진짜 프로는 약간의 단점이 있더라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미가 있으면 됩니다. 조직을 떠나 모처럼 자유로워졌으니 완벽함에서 벗어나 재미를 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그맨 같은 것을 목표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개그를 하면서 남을 웃기는 일도 좋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예지만 외식업계에
다양한 점심 메뉴를 보고 있으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도시에 산다면 거리를 산책하면서 마치 해외여행을 온 것처럼 다른 나라의 요리를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먹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방 도시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다양한 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집에서 조용히 지낸 사람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 움직인 사람 사이에는 전두엽에 큰 차이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 있어라.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압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70대, 80대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여박혀 있는 동안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고 전두엽도 자극을 받지 못해 심신이 쇠약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이 없어서 좋고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사람들은 의외로 지금도 행복해 보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출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햇볕을 쬐거나 행복감을 느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의욕과 행복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때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세요. 일상과 다름없는 그러한 루틴은 전두엽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상태에서는 뇌가 전두엽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두엽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다룰 때 작동하니 여행이 딱 좋습니다. 기분이 들뜨는 것도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처음 가본 곳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전두엽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입니다. 50대. 지금 당장 운동을 생활화하라. 50대는 치매 발생률이 10,000명당 8명, 간병 비율은 1% 미만입니다. 암 사망률 또한 10만 명당 146명으로 아직 건강합니다. 일과 여가 생활에 매진하며 전두엽을 마음껏 사용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됩니다. 뇌의 표면적은 대략 신문지 한 면 분량에 해당하며 그중 약 40% 이상을 전두엽이 차지합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듯 전두엽이 위축된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진 않지만 의욕과 창의력이 떨어지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사고 훈련을 하면 전두엽 기능 저하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수면장애,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병은 뇌 위축과 치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지만 50대라면 아직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각과 행동이 루틴에 빠지기 쉽습니다. 역까지 걸어가는 길을 바꾸거나 자주 가지 않던 가게에 가보는 등 의식적으로 자신의 뇌에 자극을 주도록 노력해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고
발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50대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운동입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20대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며 50대에는 20대에 비해 약 1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체 각 부위로 뻗어나가는 혈류가 나빠져 몸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피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만성부종, 요통, 어깨결림 등이 생기는 것도 근육량의 감소 때문일 것입니다. 뇌에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습관으로 만드세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 것도 50대부터가 많습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은 아직 적은 나이지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질환이 있다면 몰라도 검사 수치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오히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암이나 감염증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더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50대에 치매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의 약 3%가 앓고 있다고 알려진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50, 60대의 우울증의 증상은 심한 건망증입니다. 남성이라면 약 5에서 10%가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되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주사로 보충하면 증상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을 늘리려면 육류, 콜레스테롤 섭취와 함께 운동을 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고 실내 조명도 최대한 밝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은 햇볕을 쬐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치매임을 발표했는데 역으로 계산해보면 재임 중에 발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건망증 정도는 있었을 텐데도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충격이 크겠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병보험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도쿄도에 치매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스기나마 구에서는 친구들이 치매를 부끄러워해서 노인을 집안에 가둬둔 반면 가시마시에서는 산책을 하게 해주고 본래 하던 일인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일도 계속하게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후자의 경우가 병의 진행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방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가 주변을 배회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는 이미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명 중 1명인 셈입니다. 이 20명 중 1명이 실제로 배회하고 있다면 시부야의 교차로 등은 이미 매일 난동으로 떠들썩할 것입니다. 물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뇌의 노화 현상을 동반하는 병이기 때문에 얌전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갇혀있는 치매 환자가 배회하는 치매 환자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회해야 할 의욕도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전두엽뿐만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현직 사장이든 무직자이든 CT 사진을 찍어보면 위축 정도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뇌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뇌가 위축되어도 치매에 걸려도 뇌는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70대에는 뇌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영양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육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활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맥경화도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을 자주 보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맥경화 예방에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단 동맥경화가 시작되면 오히려 수치를 높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압이 낮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혈당이 낮으면 뇌에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뇌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미국은 이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데 일본도 점점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고 일본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식습관과 질병 구조가 전혀 다른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뇌졸중이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것은 저염운동의 성과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 뇌졸중의 큰 원인이었던 뇌출혈이 줄어든 것은 예전과 달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뇌졸중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혈압을 걱정하는데 영양 상태가 좋으면 뇌출혈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따라서 70대에는 적극적으로 영양을 보충하여 면역을 높여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워서만 지내는 신세가 되거나 많이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괴로울 때까지는 계속 잘 먹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상태가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외모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발이나 복토스 주사 등으로 젊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알츠하이머형 변성이 나타나고 치매 발병률은 30% 이상이 됩니다. 열심히 걸어도 걸을 수 없는 날이 오고 머리를 써도 멍해지는 날이 옵니다. 당연히 전두엽도 50대, 60대에 비해 위축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힘들어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은 포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식사가 힘들어지면 억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피하기 위해 맛없는 음식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참는 것은 우울증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85세의 약 40%, 90세의 60%가 치매에 걸립니다. 건망증이 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증 치매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현상 유지에 힘씁시다. 80대에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드 동맥경화라는 생각으로 대하면 됩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는 매년 100명의 1.5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연령대로 나이가 들수록 위드암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암 수술의 경우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80대에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 식사를 할 수 없어 영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60대라면 몰라도 70대, 80대에는 장기를 크게 절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늙었으니까 하는 이유로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자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양육, 부모 간병, 주택 대출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미뤄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히 움직이기 쉬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와다 히데키 교수의 신간입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전두엽을 강화시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두엽을 강화시키려면 늘 똑같은 생활보다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작가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늙지 않는 뇌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포텐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1960년 오사카 출생, 도쿄대 의학부 졸업,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 심리학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일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가 발달한 것이 인간 뇌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전두엽의 크기는 대뇌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두엽의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운동할 때, 말을 할 때, 울고 웃을 때 작용하는 것이 모두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두엽은 이른바 인간의 지성 그 자체를 관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노인은 화를 잘 낸다고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IQ는 그대로지만 EQ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전두엽의 역할 중 하나로 감정 조절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면 분노나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행동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EQ의 요소로 치면 자기 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와 판단, 언어를 다루는 능력을 잃으면 자기 인식이나 공감 능력,
소셜 스킬도 잃게 됩니다. 사회성도 이 귀의 요소인 공감 능력과 소셜 스킬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EQ의 5대 요소에 비추어 보면 전두엽 셀프 체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억제가 잘 안 되는 사람, 자기 인식을 못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왠지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나요? 20년 전에 분노한 청소년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살인을 비롯한 흉악 범죄를 연이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고 소년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두엽이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뇌가 완성되는 시기는 25세 전후라고 합니다. 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성장하는데 전두엽이 가장 나중에 성숙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인식이나 자기 억제에 미숙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노하는 노인, 폭주하는 노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협해진 노화의 일종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균형의 교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전두엽의 퇴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원래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줄어듭니다. 전두엽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는 줄어들고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20대부터 하루 10,000개의 신경세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의 위축은 노년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뇌의 열상이나 뇌의 혈관 질환, 치매 등으로도 발생하지만 알코올 과다 섭취와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뇌는 위축됩니다. 이런 경우 40대 초반부터 뇌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애초에 전두엽의 기능 자체는 20대를 정점으로 저하됩니다. 전두엽의 역할 중 생각하기, 기억하기, 아이디어 내기, 감정 조절하기, 판단하기, 적용하기 등의 지적 능력을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 중 순발력이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이나 기억력은 18세 전후에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의 노화는 전두엽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전두엽의 노화는 감정의 노화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어른이나 노인들 중에도 일정 수 이상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두엽이 퇴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화도 간과할 것이고 변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 전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두엽의 기능 중 하나로 감정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감정의 전환도 어렵습니다.
분노가 잘 가라앉지 않거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언제까지고 실패의 기억을 끌고 가는 것도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전두엽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걱정해서 가까이 살자고 권한다면 이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생활 환경도 바뀌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 특히 전두엽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일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길 원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축두엽에서 끌어내어 눈앞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루틴에 능숙할 것이고 생각을 하는데도 지름길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은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지적 성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흑백이 아닌 회색지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인지적 복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인지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흑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인지적 복합성이 낮은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흑과 백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색지대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흑 아니면 백, 전부 아니면 전무, 좋거나 아니면 싫거나, 적 아니면 아군.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는 이른바 인지 왜곡의 일종으로 심할 경우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성실한 사람이나 완벽주의자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 분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하는 80점이라도 0점으로 간주해버리는 시험에서는 100점을 받는 것 외에는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작은 실수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결론을 흑과 백으로 쉽게 단정 짓지 말고 회색지대를 만들어 인지적 복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두엽을 편히 쉬게 하지 않고 가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실험한다는 것. 실험한다는 것은 성공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실패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 재료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니까요. 그런데 재료에 열을 가하는 시간을 바꾸면 또는 온도를 바꾸면 모양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재구성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실험을 끝내야 할까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 목적에 도달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뇌를 무한정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실험입니다. 제가 라멘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4-5번 라멘집을 간다고 하면 너무 자주 간다고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라멘집에 가는 게 즐겁습니다. 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새로운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가본 적이 없는 가게에 가서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이번 실험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별점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발견을 원합니다. 계속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사는 것이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는 것이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실패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되면 또 다른 실험을 하면 되니까요. 어떤 가게는 간장 라면은 별로지만 소금 라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토핑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는 메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두엽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 말씀드리지만 인간 뇌의 지루함은 적입니다. 자극이 없는 상태에 놓인 뇌는 퇴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뇌 속의 네트워크는 사라집니다. 자극의 반대말은 바로 지루함이 아닐까요? 처음 가보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도 좋고, 예전에는 줄을 서지 않았던 가게에 줄을 서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읽지 않았던 프루스트에 도전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거나 뭐든지 괜찮습니다. 가급적 첫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전두엽에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부학자 요로 다케시 선생님을 인생의 선배로 삼고 있습니다.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85세라는 나이에도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정보를 발신하고 곤충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라면 해외에도 발걸음을 옮기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는 나이답지 않게 장수 풍뎅이 연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하루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가득 차서 여가 시간 따위는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딘가로 가서 무엇을 조사하고 몇 시에 어디로 가면 어떤 곤충이 있는지 등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즐겁고 설레이는 일이겠죠. 전두엽을 사용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해서 아마도 전두엽을 사용해야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요로 선생님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지루한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즐거운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니까요. 전두엽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물론 자극이 뇌를 활성화하고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뇌의 혈류가 증가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의욕이 높아져서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자극을 찾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혈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이 외에도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손을 사용하는 지적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뇌의 여러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전두엽 중에서도 운동 영역이 작동해야 말을 할 수 있고, 듣기 위해서는 죽두엽의 청각 영역이, 상대방의 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두엽의 지각 영역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 언어 영역이, 그리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판단하는 전두연합 영역이 작동해야 합니다. 뇌가 작동하려면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운동이 적절한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핀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주 2회 이상 1회당 각 20에서 30분씩 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이 약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연구에서는 말기 노인들에게 하루 90분, 주 2회의 운동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진행했더니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개선이 되고 뇌 유축도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운동 가이드라인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증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브레인을 쓴 안데르스 한센은 주 3회, 최소 30분의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기준도 개인차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두엽 유지의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면을 계속 먹기 위해서라도 저 정도의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학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입장에서 볼 때 고령기는 그동안 편안하게 산 대가를 치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을 편안하게만 하는 한 뇌의 노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개인의 발전은 물론 즐거움도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너무 편안하게만 산 대가인 것이죠. 사는 것 자체가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즐거움거리는 스스로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이 줄어들면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의욕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지 않으면 점점 더 걷지 못하게 되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똑똑했던 사람도 볼품이 없어집니다.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데 기세만 높아져 미움받는 캐릭터로 변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에 비해 나이를 먹어도 젊고 똑똑하고 유쾌하고 활동적인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젊었을 때부터 전두엽을 사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40대에서 50대부터라도 60에서 70대부터라도 쓸 수 있는 뇌의 영역은 모두 사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는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이 무력감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저출산이다, 고령하다 말이 많지만 저는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을 단련하는 5가지 원칙. 1. 이분법적 사고를 버린다.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며 답을 하나로 단정 짓지 마세요. 세상과 정답은 변하는 것이고 한번 똑똑해졌다고 해서 계속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에 회색지대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2. 실험하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났으니 답을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첫 경험을 찾아서 실험해보세요. 대상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쉽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운동하는 것. 역시 신체 활동 없이 뇌의 혈류만 활발하게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곤충 채집이든 빵집 순례든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전두엽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외로움은 뇌의 노화를 촉진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감정은 전두엽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셜 스킬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타인만큼 예측 불가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전두엽이 가장 잘 작동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지심리학에 스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나 이미지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 패턴을 자동사고라고 하는데, 이 자동사고의 근원이 되는 사고방식, 버릇 같은 것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동사고와 스키마 모두 이전의 경험이나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힌 것으로 다리가 4개가 있고 멍멍이라고 울부짖는 생물은 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스키마라면, 멍멍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개는 나를 물어뜯을 것이다, 이렇게 저절로 생각하는 것이 자동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스키마에 갇힌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영업은 발로 뛰는 거야. 혈액형이 A인 사람은 성실해. 서울대 출신은 재미가 없어. 이와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마가 너무 강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의자만 있는 방에 갇혀서 트레이에 담긴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자를 테이블 대신 사용하면 되겠지만, 의자는 앉는 것이라는 스키마가 너무 강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자는 의자, 테이블은 테이블이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고정화된 정답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노인 대학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저는 이 사회에 이러한 스키마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나쁘다. 코로나는 무섭다. 고령자 운전은 위험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서
막막하다 등등. 물론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하겠죠.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요? 단정 짓는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풍토가 제게는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치매라는 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준비와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현역으로 살자. 우선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현역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꼰대라고 부르든 말든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은 일하는 것이 좋으며 여생이니 노후니 하는 말로 자신의 삶을 규정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고령자가 30% 이상인 사회입니다. 고령자 쪽이 고령자의 마음을 더 잘 알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히트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전두엽을 쓰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든 지역사회 공헌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속된 조직의 안팎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소통을 주고받고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은 뇌에 매우 소중합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노화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35년간 노인 의료에 종사해온 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가 되고 그럴 때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고령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면허를 반납했더니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는데 수쿠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면허를 반납하면 6년 후에 간병피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2.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지방에 가면 자동차는 이동 수단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 뇌에는 자극인데 이것이 사라지고 외출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면 운동량도 줄어듭니다. 동네 마트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쇼핑을 하려면 주차장에서 내려 걸어야 하고 가게를 둘러보는 것은 뇌에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면허를 반납하면 노인에게서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설레고 두근거릴 때입니다. 책이든 영화든 그림이든 악기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것도
뇌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즐기고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풋을 하면 반드시 아웃풋을 해야 합니다. 책을 읽었다면 서평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SNS에 올리면 다른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아노를 연습했다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채소 재배에 푹 빠졌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미있다, 대단하다,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자기 만족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레 아웃풋 훈련이 됩니다. 사람의 나쁜 버릇 중 하나로 감점법 발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70대, 80대는 어쨌든 완벽해야 한다, 단점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역 시절에도 실수가 없는 것이 평가의 최소 기준이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현대에는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장이든 그림이든 악기 연주든 완벽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진짜 프로는 약간의 단점이 있더라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미가 있으면 됩니다. 조직을 떠나 모처럼 자유로워졌으니 완벽함에서 벗어나 재미를 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그맨 같은 것을 목표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개그를 하면서 남을 웃기는 일도 좋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예지만 외식업계에 다양한 점심 메뉴를 보고 있으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도시에 산다면 거리를 산책하면서 마치 해외여행을 온 것처럼 다른 나라의 요리를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먹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방 도시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다양한 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집에서 조용히 지낸 사람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 움직인 사람 사이에는 전두엽에 큰 차이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 있어라,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압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70대, 80대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여박혀 있는 동안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고 전두엽도 자극을 받지 못해 심신이 쇠약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이 없어서 좋고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사람들은 의외로 지금도 행복해 보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출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햇볕을 쬐거나 행복감을 느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의욕과 행복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때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세요. 일상과 다름없는 그러한 루틴은 전두엽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상태에서는
뇌가 전두엽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두엽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다룰 때 작동하니 여행이 딱 좋습니다. 기분이 들뜨는 것도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처음 가본 곳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전두엽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입니다. 50대. 지금 당장 운동을 생활화하라. 50대는 치매 발생률이 10,000명당 8명, 간병 비율은 1% 미만입니다. 암 사망률 또한 10만 명당 146명으로 아직 건강합니다. 일과 여가 생활에 매진하며 전두엽을 마음껏 사용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됩니다. 뇌의 표면적은 대략 신문지 한 면 분량에 해당하며 그중 약 40% 이상을 전두엽이 차지합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듯 전두엽이 위축된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진 않지만 의욕과 창의력이 떨어지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사고 훈련을 하면 전두엽 기능 저하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수면장애,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병은 뇌 위축과 치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지만 50대라면 아직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각과 행동이 루틴에 빠지기 쉽습니다. 역까지 걸어가는 길을 바꾸거나 자주 가지 않던 가게에 가보는 등 의식적으로 자신의 뇌에 자극을 주도록 노력해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고 반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50대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운동입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20대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며 50대에는 20대에 비해 약 1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체 각 부위로 뻗어나가는 혈류가 나빠져 몸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피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만성부종, 요통, 어깨 결림 등이 생기는 것도 근육량의 감소 때문일 것입니다. 뇌에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습관으로 만드세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 것도 50대부터가 많습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은 아직 적은 나이지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질환이 있다면 몰라도 검사 수치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오히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암이나 감염증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더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50대에 치매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의 약 3%가 앓고 있다고 알려진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50, 60대의 우울증의 증상은 심한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되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주사로 보충하면 증상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을 늘리려면 육류, 콜레스테롤 섭취와 함께 운동을 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고 실내 조명도 최대한 밝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은 햇볕을 쬐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치매임을 발표했는데 역으로 계산해보면 재임 중에 발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건망증 정도는 있었을 텐데도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충격이 크겠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병보험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도쿄도에 치매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스기나마 구에서는 친구들이 치매를 부끄러워해서 노인을 집안에 가둬둔 반면 가시마시에서는 산책을 하게 해주고 본래 하던 일인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일도 계속하게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후자의 경우가 병의 진행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방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가 주변을 배회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는 이미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명 중 1명인 셈입니다. 이 20명 중 1명이 실제로 배회하고 있다면 시부야의 교차로 등은 이미 매일 난동으로 떠들썩할 것입니다. 물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뇌의 노화 현상을 동반하는 병이기 때문에 얌전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갇혀있는 치매 환자가 배회하는 치매 환자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회해야 할 의욕도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전두엽뿐만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현직 사장이든 무직자이든 CT 사진을 찍어보면 위축 정도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뇌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뇌가 위축되어도 치매에 걸려도 뇌는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70대에는 뇌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영양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육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활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맥경화도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을 자주 보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맥경화 예방에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단 동맥경화가 시작되면 오히려 수치를 높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압이 낮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혈당이 낮으면 뇌의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뇌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미국은 이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데 일본도 점점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고 일본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식습관과 질병 구조가 전혀 다른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뇌졸중이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것은 저염운동의 성과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 뇌졸중의 큰 원인이었던 뇌출혈이 줄어든 것은 예전과 달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뇌졸중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혈압을 걱정하는데 영양 상태가 좋으면 뇌출혈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따라서 70대에는 적극적으로 영양을 보충하여 면역을 높여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워서만 지내는 신세가 되거나 많이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괴로울 때까지는 계속 잘 먹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상태가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외모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발이나 복토스 주사 등으로 젊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알츠하이머형 변성이 나타나고 치매 발병률은 30% 이상이 됩니다. 열심히 걸어도 걸을 수 없는 날이 오고 머리를 써도 멍해지는 날이 옵니다. 당연히 전두엽도 50대, 60대에 비해 위축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힘들어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은 포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식사가 힘들어지면 억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피하기 위해 맛없는 음식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참는 것은 우울증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85세의 약 40%, 90세의 60%가 치매에 걸립니다. 건망증이 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증 치매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현상 유지에 힘씁시다. 80대에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드 동맥경화라는 생각으로 대하면 됩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는 매년 100명의 1.5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연령대로 나이가 들수록 위드암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암 수술의 경우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80대에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 식사를 할 수 없어 영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60대라면 몰라도 70대, 80대에는 장기를 크게 절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늙었으니까 하는 이유로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자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양육, 부모 간병, 주택 대출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미뤄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히 움직이기 쉬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와다 히데키 교수의
신간입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전두엽을 강화시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두엽을 강화시키려면 늘 똑같은 생활보다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작가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